끼를 먹어도 제대로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맛집 찾아 떠나는 힐링 여행. 맛은 물론이요, 덤으로 최고의 경치를 자랑하는 뷰 맛집이 옥천에 있다고 하는데요. 경치도 좋고 많이 예뻤어요. 명소가 되겠다. 온 가족이 다 같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도 호강하고 눈도 즐거운 옥천의 뷰 맛집. 맛있는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정지용 시인의 고향이자 묘목의 고장 옥천. 이곳이 식당인지 수목원인지 모를 정도로 멋지게 자리 잡은 나무. 푸르름의 눈부신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저희가 원래 묘목 농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묘목 농원 하면은 보통 작은 나무들 이렇게 판매하는데 저희는 특수목이라고 키가 낮고 오래된 나무들, 비싼 나무들을 판매하는 농원이었는데 손님들이 이제 왔다가 가시면은 나무들을 보고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이제 식당을 하게 됐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푸릇푸릇한 풍경이 가득했군요. 밥 먹으러 왔다가 멋진 나무를 보고 그 매력에 흠뻑 빠져간다는 이곳은 오래된 나무가 운치 있는 곳입니다. 100년 넘은 소나무가 있는데요. 키가 낮고 이제 두껍고 해가지고 가격은 3억에서 한 5억 사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3억에 사신다는 분이 있었는데 판매를 하지 않고 지금 5억에 올려놓긴 했습니다. 5억짜리 소나무가 지키고 있는 이곳의 별미는 바로 갈비! 신선한 갈비에 군침이 절로 돕니다. 이게 LA 갈비인데 72시간 동안 저온 숙성으로 해가지고 재운 다음에 손님상에 구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양념은 뭐 따로 만드시는 건가요? 네, 양념은 다 저희가 수제로 해가지고 자연 친화적인 과일이나 채소 이런 걸 갈아가지고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잘 숙성된 갈비를 석쇠에 열 맞춰 놓은 다음 비법 양념을 고루 발라 숯불에서 구워주면 완성! 비법이 직접 구워주는 노하우로. 그것도 그런데 비법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삼겹살인 경우인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어디론가 안내하는데요. 이게 바로 그 비법이에요. 예? 이게 비법이라고요? 대포도 아닌 것이, 우주선도 아닌 것이 이게 어떻게 비법이 되나요? 제대로 보여주신 거 맞아요? 대표님, 이게 뭐예요? 이게 직접 제가 주문 제작한 화로인데요. 여기서 이제 훈연을 해가지고 연기로만 2시간 구워서 이제 삼겹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초벌된 삼겹살으로 식당에서 숯불로 이제 한 번 더 구워서 이제 손님 상에 나가게 되는 거죠. 자체 제작한 대형 화로 안에 좋은 숯을 가득 넣어 뜨겁게 달궈진 다음 비법 양념을 바른 돼지고기를 넣고 오랜 시간 훈연해주면 이 집의 맛 좋은 고기가 탄생하는데요. 몇 도에 얼마나 굽는 거예요? 여기서 한 75도에서 80도 사이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굽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벌한 고기들은 노릇노릇 먹음직스러운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손님상에 오르기 전에 다시 한번 숯불 향을 입혀줍니다. 좀 번거로워도 이제 저희가 다 구워져서 나가기 때문에 손님들이 좀 더 편하시지 않나. 제가 더 번거롭더라도 손님들이 이제 편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의 노력을 알았는지 오늘도 매장은 그 맛을 즐기러 온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향이 너무 맛있어. 냄새가 날 것 같았는데 먹어보니까 숯불 향도 나면서 되게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분위기도 너무 단체 모임하기도 좋고 어르신들 모시고 와서 이렇게 같이 함께 식사하기도 좋고 어린이 용품도 잘 돼 있어가지고 온 가족이 다 같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식사 후 즐기는 산책인데요. 아름다운 조경에 흠뻑 빠져 사진은 기본이고 밥 먹는 시간보다 정원에서 노는 시간이 더 길다고 하네요. 음식 먹고 나와서 산책하기 참 좋게 해놨어요. 경치도 좋고 많이 예뻤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 또 다른 뷰 맛집으로 이동해 볼까요? 뭐야 여기? 이게 맞아?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있습니다. 이렇게 시원스러운 뷰가 한눈에 가득. 이곳에 자리한 운치 있는 브런치 카페.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굉장히 깊더라고요. 좀 깊숙이 오더라고요. 네, 아이고 꼬부랑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손님들이 요 깊숙한 데까지 오세요? 뭐 깊은 곳이라도 일단 오셔가지고 뷰가 좋으니까 오시긴 하시는데 오셨던 분들 또 오세요. 아시는 분들은 이제. 네. 이곳의 인기 메뉴는 피자와 파스타인데요. 피자 치즈 잔뜩 올려 고소함을 듬뿍 넣어 만든 페스츄리 고르곤졸라. 피자 끝부분도 포기할 수 없는 매력이 있죠. 올리브유에 마늘을 가득 넣어 한국인의 입맛을 잡고 통통한 낙지에 불향 가득 입힌 다음 스파게티와 비법 소스로 맛을 낸 불닭 파스타도 인기입니다. 와, 군침이 절로 도는데요. 여기에 감칠맛을 배로 키워줄 샐러드도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직접 키운 토마토에 삶은 계란, 양념에 졸인 큼지막한 새우 올려 만든 건강식 카프레제 샐러드까지. 이렇게 멋진 정원에 한상 차린 오늘의 브런치. 그 맛은 어떨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보나페티! 풍경과 함께 먹는 이곳이 바로 유럽. 입맛 제대로 저격한 오늘의 메뉴네요. 아주 멋있게 잘 꾸며놨잖아요. 시골이지만 경치도 원래 기본 바탕은 있지만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와서 생각보다 많이 오니까 그래도 여기가 추소리가 명소가 되겠다. 대전 근교에 이렇게 계곡 있고 가볼 만한 곳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부소다막도 보이고 가깝고 그래서 여기 자주 오는 편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 브런치 카페의 매력은 넓은 정원 옆에 자리한 계곡입니다. 물소리가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유독 더운 올여름 카페를 찾는 손님들과 인근 주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이렇게 시원한 데다가 발도 담그시고 그리고 피로도 여기 와서 이렇게 뷰 보면서 산도 보고 그러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옥천에 오셔서 많이 즐기다 가세요. 맛있는 음식과 더불어 눈 호강까지 할 수 있는 옥천의 뷰 맛집. 무더운 여름 태풍도 이겨낸 여러분, 멋진 풍경에서 맛있는 음식 드시고 행복한 일상 보내세요. 아휴, 덥다, 더워. 이 무시무시한 폭염을 이길 수 있는 건 너뿐이야. 장어가 아니라 스테이크를 팔 것 같은 우아한 분위기. 먹기 전부터 기분이 좋아지는데? 저희 가게는 쌍촌동에 위치한 장어구이 전문점입니다. 기존의 장어 식당과 차별화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장어도 남달라 보여. 부드럽고 연한 1년 정도의 장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국내산 자포니카 종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어는 역시 숯불에 구워야지. 심지어 다 구워주시는 거야? 손님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고요. 장어를 굽는 데는 시간과 온도가 좀 중요한데 그 시간을 제가 잘 맞출 수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15분 정도를 잡는데요. 예약을 해주시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고, 바로 잡게 되면 손님이 좀 밀리게 되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바로 먹을 수 있게 구워주시니까 옷에 냄새 벨 걱정도 없고 아이들과 같이 가도 정말 좋겠다. 우와, 푸짐하다 푸짐해. 반찬이 대체 몇 가지야? 장어죽에 뼈까지? 예전에는 많이 장어뼈 나온 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없다 보니까 이제 제가 다시 하게 됐고요. 장어죽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발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금구이가 맛있어야 진짜 장어 맛집 아니겠어? 와, 여기 대박이다. 소금 같은 경우에는 소스를 찍어가지고 부추, 양파, 생강, 제가 구워드리던 그 대파랑 마늘 둘 중 한 가지 쌈장 얹어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양념까지 맛있으면 반치가 아니야. 양념은 콩가루랑 땅콩 분태랑 깨를 섞어 놓은 그 양념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찍어 드시면 맛있습니다. 이런 반칙이라면 알고도 당해야지 뭐. 뜨끈하고 걸쭉한 장어탕에 밥 한 공기 말아서 완벽하게 마무리. 냉면? 장어와 냉면의 조합도 신선한데? 포장이랑 배달은 이제 키로 단위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제 좀 더 저렴하게 집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타 지역에서도 한번 좀 제 음식이 통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고 싶습니다. 여긴 또 뭐야?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자개장에 고풍스러운 병풍이라니. 저희 가게는 담양 고서에 있고 주 메뉴는 장어덮밥, 연어덮밥, 돈가스 이렇게 세 가지 메뉴를 하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보통 일반 가정에 이런 자개장들 다 있었잖아요. 50대, 60대 분은 옛날 추억, 그리고 20대, 30대 분은 또 뭐 할머니 집 그런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담양 주변에 있는 영광이라든지 고창에 또 좋은 장어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일날 배송해서 바로 이렇게 잡아서 손님들에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장어구이를 할 때 이제 저희는 일단 초벌을 하고요. 초벌 과정에서 이제 집불로 또 한번
이렇게 처벌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찜기에 이제 찜을 하고요. 마지막 과정에 이제 장어 소스를 맛있게 발라가지고 여러 번, 3번, 4번 발라가지고 구이를 완료하게 됩니다. 굽고 훈연하고 찌고 또 굽고 정성과 애정이 듬뿍 들어간 집불 장어구이. 하얀 쌀밥 위에 쪽파와 소스 뿌려준 다음 장어 한 마리 통째로 잘라 올려주면 일반 돼지고기 등심인데 이 가브리살이 또 붙어 나와요. 소량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특등심은 일일 한정 메뉴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통통한 살에 촉촉이 배어든 양념, 씹을수록 퍼지는 은은한 집불향. 그냥 드셔도 괜찮고 또 장어덮밥에 같이 나오는 생강, 감태, 고추냉이 등을 위에 곁들여서 이렇게 드셔도 또 다른 맛을 즐길 수 있고요. 파하고 소스가 같이 뿌려져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또 넣어가지고 드시면은 또 다른 맛을 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괜히 특이 아니구나. 두툼한 등심에 얇고 바삭한 튀김옷. 한 입 크기로 잘라 크게 한 입.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장어덮밥을 더 손님들에게 맛있게 또 즐겁게 여기 와서 즐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 또 노력하고 손님들이 또 와서 많이 오셔가지고 즐겁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매일 흔하게 먹는 쌀이지만 제가 좀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정미소라 하면은 시골에서 쌀을 도정해서 생산하는 곳을 말하는데 취향에 맞는 입맛에 맞는 쌀을 직접 보시고 도정을 직접 해드리고 그런 컨셉에 맞춰드리고자 도심 속의 정미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쌀들은 다 먹어봤죠. 밥 소믈리에가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일본에서 쌀을 전문으로 이제 시험을 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인정을 따는데 진짜 말 그대로 쌀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알고 그 입맛에 맞는 쌀을 추천해드리고 여러 가지 쌀을 블렌딩해서 건강이나 취향에 맞는 쌀을 제공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은 소비자분들한테 드릴 쌀을 현미 상태를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이 현미를 가지고 소비자분들이 분도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바로 기계에 투입을 해서 도정을 해드려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분도쌀을 바로 가져가실 수 있죠. 이 현미는 이제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고시가리 현미입니다. 지금 이제 수분 상태라든가 현미 촉감을 통해 가지고 수분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쌀이 이제 어떤 정도의 품위를 가졌는지 직접 확인하는 거죠.
쌀도 넓습니다. 세포가 넓기 때문에 도정 일자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밥맛이 현저히 떨어지고 수분이 감소하고 그리고 오래됐을 경우 심지어는 굉장히 안 좋은 미생물까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전부터 쌀은 많이 싸놓고 먹어야 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20kg, 40kg 사두시고 계시는데 그러시면 별로 안 좋습니다. 결국은 도정한 날짜가 그 쌀의 신선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날 도정한 쌀을 드시는 게 가장 맛있는 쌀을 드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낙지만 전문적으로 한 30년 했는데 물론 낙지도 전문적으로 하지만 밥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사진 한번 잡숴보시. 식당에서 밥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예. 한번 먹어볼게요. 예, 한번 잡숴보시. 품종은 어떤 쌀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일품. 아, 일품. 예, 일품을 쓰고 있습니다. 손님들 반응 어떠세요? 그 뭐 맛없다 소리는 안 하시고 좀 밥이 될 때가 있어요. 밥이 될 때가. 그럴 때는 제가 이제 한 번씩 지적을 받지만 일품 품종이 경북에서 대표 품종이거든요. 경상북도 지역의 대표하는 품종인데 찰기가 상당히 세요. 예. 그래서 물조를 조금만 잘못하시면 밥이 많이 좀 진 느낌 드실 거예요. 이제 조금 찰기가 좀 덜한 품종. 그러면서도 밥맛이 굉장히 부드럽고 담백해서 손님들 드셨을 때도 굉장히 밥 좋다 느끼는 요거보다 좀 다른 품종, 밥맛 다른 품종 제가 한번 추천해 드려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언니 김치 한 개 주세요. 밥 잘 됐지? 쫀득쫀득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맛은 고소한 뒷맛은 좀 고소한 맛도 없지 않아 있고. 향도 일반 밥 향보다는 조금 다른 향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식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향이 강하지. 누룽지 향. 그리고 찰기도 아주 적당히 나고. 뭐 새청무 이런 품종들도 상당히 그 볶음 요리에 어울리는 품종이에요. 볶을 때 너무 찰기 좀 엉키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걸 가박이 위해서는 이제 고려 좀 덜한 품종, 찰기가. 그런 것도 더 어울린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쌀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또 안 먹게 되고 뭐 쌀에 대한 잘못된 정보 그리고 각종 매스컴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더 안타까운 건 쌀의 어떤 진짜 면목을 잘 모르시고 쌀을 이제 좀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으시는 게 좀 안타까울 뿐이죠. 가공품 이런 쪽들은 당이 바로 몸으로 이제 쌓이는 거죠. 혈당이 바로 올라가는 거죠. 반면에 복합당은 그 안에 전분과 섬유질이 같이 함유되어 있어요.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이기 때문에 착한 탄수화물. 네, 오늘은 제 잡곡밥 준비했습니다. 이제 일반 백미와 그리고 블렌딩 잡곡 이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잡곡밥을 만들 텐데 요즘 콩밥을 싫어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래서 콩을 배제하고 단순하게 다른 현미와 찹쌀, 가바현미 이런 쌀 종류의 잡곡을 이용해서 블렌딩한 잡곡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오늘은 잡곡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는 밥이 배고파서 먹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입에 맞는 좋은 품종의 쌀을 소량으로 구매하는 그런 패턴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쌀 소비는 많이 줄고 있는 반면에 즉석밥 소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밥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밥은 드시고 싶은데 요즘 같은 바쁜 세상에 귀찮으니까, 빨리 해드시기 힘드니까, 그래서 좀 그쪽으로 소비가 치우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편하게 간단하게 좋은 밥을 집에서 드실 수 있게 만드는 도구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쌀 소비도 충분히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맛있는 햅쌀밥으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설렘이 가득한 인천국제공항. 이곳에 출국을 앞둔 한 가족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마리나 스베바에서 요트를 구매한 뒤 그 요트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 계획. 이탈리아에서 출발해 이집트를 거쳐 스리랑카와 대만을 지나 한국으로 돌아오는 18,000km가 넘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무려 지구 반바퀴를 항해해 돌아온 김명기 선장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지난 7월 10일 유럽에서 출발한 지 5개월 만에 한국에 안전하게 도착한 김명기 선장을 만나러 강릉항에 왔습니다. 강릉항에서 요트 세일링 체험 사업을 하고 있는 김명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탈리아 스베바 마리나에서 강릉항까지 약 18,000km, 정확히는 세계를 반바퀴를 도는 거죠. 예. 김명기 선장과 18,000km를 쉼없이 달려온 요트는 어떤 요트일까요? 저 배는 이제 독일산이고요. 15m짜리예요. 굉장히 큰 배죠. 저 배 정도 되면은 한국에는 가장 큰 배 중에 속합니다. 강릉에 저는 자존심이 되는 프레그십이라 그러죠. 프레그십이 하나 생긴 거죠. 예. 그러고 보면 구입한 요트를 직접 몰고 오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김명기 선장은 왜 배를 구입한 뒤 길고 긴 길을 요트를 몰고 오는 선택을 한 걸까요? 대부분 다 배를 사서 올 때는 그 배를 이제 분해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선대를 만들어서 작은 배들은 컨테이너에 넣어버리고 큰 배들은 선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실어서 온 다음에 다시 조립을 합니다. 그 비용이 제 배 같은 경우에는 약 6천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처음 계산으로 제가 한 4개월을 계산했거든요. 그럼 4개월 계산하면 내가 한 달에 4개월 만에 6천만 원을 벌 수 있을까? 차라리 그걸 가지고 온 가족이 세계 일주를 해버리자 하여서 생각을 바꾼 거죠. 약간의 착각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한국에서는 흔하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가족들끼리 요트 여행을 떠나는 게 마치 소풍을 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데요. 그래서 김명기 선장은 이번 여정에 가족과 함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족을 설득해 도착한 낯선 타국. 이탈리아에서 출발해 이집트로 갈 때까지만 해도 항해는 순조로웠습니다. 저는 7월 전에 와서 여름에도 좀 사업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보니까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고 파도가 너무 세서 이거는 가족과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다. 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아프리카 지부티 맞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휴. 항해를 지속할수록 이어지는 고난에 김명기 선장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또 위에는 예멘, 밑에는 소말리아. 양쪽으로 이걸 통과하는 동안에 어디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절대 정일명의 상황이라서 가족과 함께 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해서 지부티에서 이디오피아 공항을 통해서 한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예. 어쩔 수 없었던 가족과의 이별은 이어질 고생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울지마. 왜 울어? 왜 울어? 힘내고 와. 나가지 마? 가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잘 가, 잘 찾아가. 나가지 마. 왜 울어? 얼른 가, 얼른 가. 이나 잘 가. 이나 잘 가.
그 얘기하면 아프리카잖아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또 너무 갓난애를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고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60 먹은 사람 남자인데 그냥 눈물이 저절로 막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파요. 바다 위에 있어야 할 배가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육지. 항해 도중 방향을 조정하는 방향타가 반으로 갈라지는 사고가 났기 때문인데요. 대만의 이제 제일 아래쪽에 호비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는 엄청난 파도가 어떤 방향 없이 막 가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있어요. 거기를 통과해서 동중국해를 통과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뻑 소리가 나는 거예요. 큰 파도를 2번 맞은 다음에 뻑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까 반쪽이 떨어져 나가고 반쪽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쪽으로 한국까지 간신히 왔습니다. 배를 수리하고 있는 분도 서울에서 온 선장님입니다. 망가진 방향타 수리를 도와주기 위해 먼 길을 오신 건데요. 바다에서 파도와 이제 같이 싸우고 먼 길을 가는 여행을 하다 보니까 요트를 타는 분들 사이에 우리가 시민 시위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봐주고 도와주고 그런 끈끈한 배 타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우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선장님 같은 경우는 현재 가서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제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현지 딜러를 만나고 배도 고르고 모든 이제 입수속 절차도 거치고 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갖추고 이제 떠나신 경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다 사실은 이겨내고 그 다음에 또 아마 이탈리아에서 여기까지 그 먼 거리를 배를 직접 사고 모든 절차를 거치면서 운행을 해온 사례는 아마 국내에서 처음이지 않을까.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의 연속. 호기롭게 시작한 요트 여행은 다사다난했습니다. 이제 아덴만을 탈출할 때인데 저는 탈출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덴만이 있으면 그 가운데 인터내셔널 코리도어가 있어가지고 고리로만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 밖으로 벗어나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거죠. 갑자기 작은 배가 나타났습니다. 근처에 나타나서 잠깐 긴장했네요. 지금 이제 청해 부대에다가 전화를 하고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야, 이게 해적이 있다 그러니까 긴장됩니다. 그래서 불을 다 끄고 밤에 소말리아에서 누가 나를 보고 이제 해적이 나오면 안 되니까 불을 끄고 보사소라는 데까지 4일간 파도에 시달리면서 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한국에 다 와서 그 대한해협 이쪽이 변풍대라고 해서 일기예보가 맞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울산 아파트까지 와서 결국에는 회항했어요. 하나 제가 배운 것은 이쪽 바다를 항해하시는 우리나라 세일러들이라면 세계 일주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트를 타고 항해할수록 이어지는 고생길에 마음이 고단하고 지칠 때면 바다는 보상처럼 귀한 것을 내어주곤 했습니다. 나쁜 일이 있은 다음엔 바로 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항해라 그러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스웨즈 가운데 이스마일리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막 뛰어나가 막 배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국제적인 세일러들을 많이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저녁 때 이제 거기 가서 서로 인사를 하는데 5개국, 6개국 선장들이 와 있는 거예요. 엔진을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네 장비를 다 들고 와서 그 사람들이 막 엔진을 면봉으로 닦아가면서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저는 더 미안하니까 같이 식사를 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어요. 김명기 선장이 요트 구입이 흔치 않은 이탈리아에서 배를 구입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를 많이 삽니다. 근데 배가 많이 팔리다 보니까 사업적으로 좀 우리한테 불편하게 하는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하고 그리스하고 또 터키 여러 나라를 다 조사해 봤어요. 이런 과정에 이런 고생을 나만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이런 배를 사는 과정을 그대로 다 인터넷에 올려버리면 누구든지 그걸 보고 배를 살 수 있게끔 하려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 그 코스대로 오고 있는 분이 계세요, 지금. 쉬운 길이 있음에도 돌아간 어려운 길. 그는 이 길을 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당연히 가죠.
당연히 가는데 만약 가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태평양을 걷는 쪽으로 해서 제가 이제 기록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가족이 가는 거는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노후는 요트에서 보내고 싶다는 꿈을 가진 김명기 선장. 평생 요트와 함께하고 싶은 그가 꿈꾸는 항해에 순풍이 불길 기원합니다. 우리 지역 청년 작가들의 창조적인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무기력을 벗어나기 위해 빵을 만들었고 빵을 만드는 기록들을 통해서 다양한 실험으로 확장돼 있습니다. 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이끌어가는 청년 작가들의 예술 세계를 넥스트코드 2023 전시회에서 만나보고요. 이응로 미술관의 신수장고동 전시장인 M2 프로젝트룸에서도 젊은 작가의 넘치는 에너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작업 방식을 좀 무너뜨리고 그것이 저한테는 솟아날 구멍이라는 어떤 틈이었고 무엇으로도 규정될 수 없는 현대미술의 새로운 경향을 제시하며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청년 작가들의 작품들. 그 빛나는 도전을 지금 만나봅니다. 대전 시립미술관 3사 전시실. 이곳에서는 청년 작가 지원전 넥스트코드 2023 다이버, 서퍼, 월드빌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96명의 지원자 중 5명의 작가를 넥스트코드 차별 작가로 선정했는데요. 전시에서는 평면, 설치, 챗 GPT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40여 점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청년작가 지원전 넥스트코드 2023 다이버 서퍼 월드빌더라는 부제로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다이버 서퍼 월드빌더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 청년 작가들이 본인의 세계, 본인의 예술 세계를 탐구하고 실험하고 도전하는 그런 어떤 실험성과 지금 코로나 종식 이후에 일상이 새롭게 느껴지고 어떤 자유로움이 더 새롭게 자각되는 그런 어떤 특수한 시간성이 공명하는 기호로 붙여졌습니다. 전시실 한가운데 솟아있는 계단 모양의 대형 설치물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 계단을 오르면 차원이 다른 어딘가로 이동할 것만 같은 상상력을 품게 됩니다. 이덕경 작가는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공사장 현장, 또 자연 풍경들을 굉장히 세밀하고 무수히 많은 펜선으로 그려내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작가시고요. 특별히 방당계단이라는 작업은 작가가 2년 전에 어떤 작업의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서 떠났던 남해 여행에서 방향을 알 수 있는 어떤 기기들을 고의적으로 두고 이제 길을 떠났는데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계단을 오르내리게 되었고 길을 잃은 과정에서 마침내 만났던 어떤 바다 풍경, 하늘 풍경이 굉장히 낯설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진 그 심리적 풍경을 담은 굉장히 독특한 작업입니다. 우리가 늘 먹는 빵에 대한 이야기를 미술 작품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빵과 고통, 그 사이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전시된 윤여성 작가의 작품들입니다. 일상의 무기력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먹으면 좋겠고 만들었을 때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빵으로 내 무기력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란 작은 실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빵을 반죽하고 오븐에 굽기를 반복하며 어느새 수많은 빵을 완성했는데요. 작가가 만든 99개의 빵과 이를 만든 과정에 대한 기록은 작가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기 위한 치열한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청년들이 일하지 않고 쉬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통해서 이게 나만의 어떤 걱정이나 고민, 무기력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느끼는 어떠한 감정이나 어떤 휴지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시대를 살아간 동료이자 사람으로서
나 또한 그렇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위안과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는 챗 GPT 기술을 활용한 박다빈 작가의 신작도 눈길을 끕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영상을 비롯해 챗 GPT와의 대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조형물 등 첨단 기술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제시합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젊은 작가들의 어떤 예술적 상상력, 독특한 어떤 감수성을 구현한 작업들을 감상하시면서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게 되시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응로 미술관의 또 하나의 전시장인 M2 프로젝트룸에서도 청년 작가들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대전 고암미술문화재단에서 매년 마련하는 아트랩 대전 전시가 올해도 열리고 있습니다. 대전 아트랩은 2017년부터 그 젊은 작가 6분을 초대해서 이응로 미술관이 지원하는 프로젝트성 전시회입니다. 이 전시회는 이응로 미술관의 고유한 이응로 선생님 뜻을 받들어 실험적이고 그리고 젊고 활약 도전적인 그런 작품 위주로 전시회를 개인전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젊고 창의적인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아트랩 대전 프로젝트는 어느덧 7년 차를 맞이했는데요. 올해도 회화와 설치뿐만 아니라 사진, 퍼포먼스 등 시각예술 전반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6명의 대전 출신 작가들이 선정됐으며 지난 5월부터 릴레이로 전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부터는 김들림 작가의 전시가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매체에 구애받지 않고 이미지, 설치, 테피스트리 등의 다양한 작업을 펼쳐온 김들림 작가. 이번 전시에서는 설치와 오브제를 통해 과거의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전시 주제는 무너진 하늘, 솟아날 구멍이라는 제목이고요. 제가 평소에 작업을 할 때 부정적인 에너지를 원동력 삼아서 예를 들어 불안이나 스트레스 같은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원동력을 삼아서 작업을 했었는데 그것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시도로서 긍정적 에너지를 좀 가져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긍정적 에너지는 과거나 미래로 피신하는 것인데 잠깐 동안 그 솟아날 구멍으로 피신했다가 또 현재에 돌아와서 또 열심히 살고 뭐 이런 제안들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김들림 작가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장식미술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유럽의 한국 미술을 널리 알린 고 이응로 화백의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학생활 하면서 프랑스에서 전해들어온 얘기와 그분들 작업들을 이렇게 답사해 봤을 때 추상 구상을 사용하셨지만 그런 언어를 구사하셨지만 그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가깝고 근처에 있고 또 일상적인 것들을 탐구하고 관찰을 하셨다는 점에서 저와 조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전시를 하게 된 게 되게 영광인 것 같습니다. 작가는 고향집의 정원을 그대로 옮겨놓기도 했는데요. 수년간 떠나 있다 돌아온 집에 남아있는 작고 하찮은 물건들. 그것들은 작가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다양한 기억의 단서이자 흔적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수집해온 어떤 마당의 오브제들과 그리고 제가 수집한 어떤 제 머릿속에서 떠다녔던 그런 기억의 말들이 중간중간에 텍스트로 붙어 있는데 그것들을 관객들이 보면서 한 편의 소설을 읽은 것처럼 이게 픽션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사실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마당을 재현하게 됐습니다. 밤이 되고 어두워지면 이응로 미술관은 그 자체가 하나의 캔버스가 되는데요. 매일 저녁 2시간 외벽을 무대로 다채로운 미디어 파사드가 펼쳐집니다. 이응로 화백의 군상에서 영감을 얻어 재구성하거나 동양화를 매개로 이응로에 대한 오마주를 선보이는 작품 등 3명의 작가들이 빛과 소리로 구현한 미디어 파사드. 대전의 밤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가 선사하는 빛의 향연을 통해 이응로라는 세계적 거장을
새롭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육로 미술관에 오셔서 새로운 영상 작품도 보시고 여름의 밤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열악한 창작 환경에서도 도전과 실험을 멈추지 않는 청년 작가들. 이들의 패기와 열정이 지역 미술계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청년 작가들이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